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독일 분들이라. 올리버 T 스완스키라고. 독일어 전공하신 분 좀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우리 하버드 그레이제이트 스쿨 오브 디자인 천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디고디. 바우하우스는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바우하우스 모르시는 분 없죠? 디고디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바우하우스는 독일에 있는 디자인 혹은 미술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1919년도부터 33년까지 길지는 않은 시간이죠. 길지는 않은 시간 동안 존재했던 미술 대학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디자인 인더스트리나 산업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디자인 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대, 20년, 30년대를 하고 40년대가 아니라 아예 바우하우스를 따로 잘라서 이렇게 제가 편성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디자인 사조입니다. 발터 그로피우스라는 분에서 설립이 되었고 의미는 바우하우스가 독일어이죠. 그래서 빌딩하우스, 영어로 얘기하자면 빌딩하우스인 거예요. 근대 건축의 4대 건축가로 불리우는 아주 훌륭하신 유명하신 분인데 스쿨 오브 빌딩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건축학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건축가가 지었으니 건축학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우나 처음부터 건축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는 공예와 순수미술을 결합하였고 디자인에 대한 접근과 학습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이제 스쿨 오브 빌딩이었으나 애초에 제일 처음 1919년도에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바우하우스의 업적은 모더니스트의 건축, 미술, 디자인, 건축학을 포함하여 모던 디자인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흐름이 되었고요. 미술, 건축,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뿐만 아니라 타이포그래피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 개의 도시에 옮겨 다니면서 가르침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1919년도부터 1925년도까지는 웨이마라고 하는, 이제 독일 말이라 제가 발음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WEIMAR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처음 바우하우스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우하우스 건물이랑 다르죠. 네. 그리고 두 번째의 바우하우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이곳입니다. 1925년도부터 1932년도까지는 데자우라고 하는 곳에서 바우하우스의 가르침이 이어지게 되고 1932년도부터 1933년까지 베를린에서 그 가르침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건축 디렉터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디렉터는 설립자이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1919년도부터 28년도까지는 발터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아까도 사진을 보여드린 이분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1928년도부터 1930년대까지는 하네스 에밀 메이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바우하우스의 학교가 운영이 되고요. 세 번째로 1930년부터 1933년까지는 루트비히 미스 판델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바우하우스는 학교였잖아요. 그럼 이 학교가 도대체 무슨 교육 이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길래 지금까지도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디자인 사조에 포함되는 학교의 가르침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고디. 바우하우스는 디자인 사조이기 전에 학교이고, 그리고 이 학교의 최종 목표는 건축을 중심으로 각기 분산된 모든 미술 분야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의 뜻은 토탈 워크 오브 아트라는 의미예요. 그 소리 뭐냐면 공예와 순수 미술의 결합을 추구한 겁니다. 처음부터 건축을 중심으로 각기 분산된 모든 미술 분야를 통합하는지는 못했습니다. 전쟁 후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초기에는 건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건축이라는 것이 이론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학문이잖아요. 그쵸? 전쟁 직후에 19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직후의 상황 때문에 처음에는 시설이 요구되지 않은 이론 과목에 집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축 교육은 1927년에 비로소 실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디자인 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죠?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스타일은요, 실용성에 대한 목표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일관된 디자인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3번에 거쳐서 장소를 옮기게 됐다고 했었죠. 1기, 2기, 3기 때의 디자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달랐다고 해요. 첫 번째는 수공예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수공예를 강조하였었고, 2기 때는 실생활 제품에서 공간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2기 때가 드디어 27년도에 건축 파트가 생기고 난 다음이죠. 그때부터이니까 공간까지 영역이 확대가 되고, 3기 때는요, 표현주의적인 예술을 추구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바우하우스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표준을 만드는 것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우하우스에서의 표준형의 의미는 만들기 쉬운 공상품의 의미가 아니라 문명사회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원형, 딱 우리 지금 문명사회에 이 제품이라고 하면 정말 최고로 딱 만드는 스탠다드한 제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의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예시가 바로 이 타입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독일 분들이라. 올리버 티 스완스키라고 독일어 전공하신 분 좀 디고디. 바우하우스의 디자이너들은 이상적인 용도에 알맞다는 점에서는 여지가 없는 제품의 형태들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해서 오늘날 기능주의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불멸의 디자인들을 많이 탄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과연 이 바우하우스라는 짧은 시간 동안인데도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이 학교가 과연 왜 문을 닫게 되었는지. 1933년 나치 정권의 압박에 대해서 폐교가 되고요, 종산주의 철학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교육자분들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다른 곳으로 떠났겠죠. 거기 있었던 스태프들과 교수진들은 바우하우스와 독일을 떠나서 바우하우스의 정신과 수칙들을 전 세계에 전파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디자인 사조들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진들이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죠. 근데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 교육을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학교를 세우면 전파를 하게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인 거죠. 미국 대학에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하버드 그레이제이트 스쿨 오브 디자인에 아까 발터 그루피스씨라고 했었죠. 그분이 30년대 중반에 하버드 대학에 가르치러 가게 되고, 당연히 하버드는 20년대 30년대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므로 자연적으로 바우하우스의 커리큘럼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후신이라고 불리우는 뉴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학교는 요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하신 모홀리라고 하는 분, 뉴 바우하우스라는 학교를 딱 정말 바우하우스 이름을 딱 뉴 바우하우스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이 독일에서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수공업, 기계공업 디자이너, 박람회, 무대, 전시, 상업미술, 타이포그래피, 사진, 조각가, 화가,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안타깝게 폐쇄가 되었는데, 후에 일리노이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디자인의 학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울름 조형대학이라고 바우하우스의 딱 정말로 전신 후신이 있고, 후신이라고 하는 곳이 대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 바우하우스 방금 설명드린, 그다음 두 번째는 독일에 있는 학교입니다. 독일의 울름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울름 조형대,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울름 조형대학인데, 맥스빌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역사적인 상황에 맞게 재수용하고자 디자인의 학문화를 추구하고 건축을 포함한 모든 디자인의 과학적인 개발을 위해 힘쓰신 어떤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교에 이념을 세웠었고, 지금까지도 성공적인 산학의 연계 사례로 꼽히게
됩니다. 디고디. 바우하우스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알아야 할 디자이너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나왔은 요분 바우하우스의 설립자이자 근대 건축의 4대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발터 그로피우스. 바우하우스의 창립자이자 독일의 건축가이고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그래서 근대 건축의 4대 거장은 발터 그로피우스, 르꼬르부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 그 다음에 루드비히 미스 반델로에라고 하는 분. 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분은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러시아의 화가. 피카소와 마티스랑 비교되면서 추상 미술의 주요한 인물로 많이 꼽히시는 분이죠. 그리고 허버트 베이어, 이분입니다. 바우하우스 요거를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스트리안 그리고 아메리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화가이자 사진가이자 조각가이자 아트 디렉터이자 환경 혹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천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 디터람스, 그쵸? 네. 그래서 디터람스도 우리가 바우하우스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 들이고, 이런 무지플레이 어떻게 보면 바우하우스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것들이고, 다이슨 청소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정신을 계승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먼지가 빨아들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보여줬던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누구는 혹자는 다이슨 청소기도 어떻게 보면은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제품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들이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발뮤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바우하우스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고디. 이렇게 바우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고, 다음 주에는 모더니즘은요, 제가 50년대 60년대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가기 전쯤에 소개를 한번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